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화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대만 주간신보 타이페이 토크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언론이나 싱크탱크를 사칭하여 학자를 대상으로 중국, 일본, 타이완 관계나 새 교황 취임 후에 중국, 바티칸, 타이완 외교 방향 등에 대한 기고문을 요청하고 기고문을 받은 후 연락이 안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금전적 거래와는 무관하며 요청한 기고문의 주제가 외교와 정치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활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8일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는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 서한을 발송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에 확산돼 7일 미국의 4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전문가는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여파로 타이완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성장세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린자롱 외교부 장관은 2025년 아태 연구 포럼 치사에서 타이완 총통 직선제는 양안이 대등하게 존재하고 서로 예속되지 않다는 것을 확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샤오메이친 부총통이 리투아니아 의회 방문단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외 학자들이 기고문을 보낸 뒤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수사국 출신 중환대학교 경민조교수 류원빈은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학술 사기나 금융 사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해외 적대 세력의 정보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라며 학자들로부터 받은 기고문을 통해 타이완 내부의 모든 상황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보기관이 온라인 투고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간첩 도구로 활용할 만한 사람을 걸러내기도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류 겸임조 교수는 또한 정보기관이 선호하는 표적은 유명 학자들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경력이 짧은 젊은 학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명 학자들이 업계에 오래 종사해왔기 때문에 쉽게 솟지 않은 반면 젊은 학자들이 성적을 내는데 급급해서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영향은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 전반에 파급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기고문 작성을 요청받을 때 늘 경계심을 갖고 평판이 좋은 학술지나 기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여파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재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에 7일 미국의 4대 주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캐세 증권 투자 신탁 회장은 관세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와 제조업의 번국 회귀를 위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서비스업이 주도하여 제조업 회귀는 유연성과 분업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노동 문화가 고효율 생산에 불리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요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자본 시장이 AI 산업으로 확실히 정환되었으며 AI 없이는 시장이 성장할 수 없다며 타이완은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전반적인 기술 공급망 또한 AI, 단말 응용 등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8일 성명에서 린저룽 외교부 장관이 7일 열린 2025년 아태 연구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치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린 외교부 장관은 이날 치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면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등 정치적 성명이 대치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단 한 번도 타이완을 통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수 없다며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린 장관은 1980년대 중반부터 타이완은 아래로부터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를 추진해왔고 1996년에는 최초의 총통 직선제를 완수하며 중화민국 정부의 중앙행정, 입법대표는 모두 타이완 국민에 의해 선출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타이완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화민국 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등하게 존재하며 서로 예속되지 않는 현재 상태를 확립했다고 했습니다. 샤메이친 부총통은 7일 오전 타이페이 총통부에서 리투아니아 의회 타이완 우호 의원단을 접견했습니다. 샤 부총통은 이 자리에서 양국 모두 매우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자신들보다 훨씬 큰 인접 국가로부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혼합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다행히도 최근 몇 년간 리투아니아 파트너들과의 교류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회복 탄력성과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논의가 이어졌다며 이에 따라 양국은 서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많고 경험을 나누며 잠재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투아니아 의회 방문단은 구리슝 국방부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구리슝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외 군사력을 확장하고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리투아니아와 손잡고 방위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의 가치를 심화하며 국방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TI 손전호 진옥순이었습니다.